예, 안녕하세요.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멍입니다. 금일은 2월 23일이고요.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좀 미국 증시가 미국의 이 국채 금리 상승 우려가 지속이 되었고, 또 거기에 또 반대로 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며 혼조가 좀 보였죠. 특히나 이 미국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초반에는 좀 하락폭을 좀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하지만 이 중국 인민은행의 이 유동성 흡수가 금일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또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금일 이 코스피 전망치에 대해서 이 3,200포인트에서 이 3,700포인트로 이 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올해 또 실적 전망치를 59%로 이 5% 상향을 하면서 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 기관들의 매수 규모를 커지면서 낙폭을 축소하면서 0.3% 하락한 3070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제 금일 있을 미국 이제 파월 의장 이 증언과 관련돼서 또 관망되는 이 모습도 또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 이와는 반대로 코스닥 시장 외국인 기관의 이 매도세가 나오면서 특히나 이 비트코인이 또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이에 따라서 이 코스닥 시장은 1.8% 하락한 936포인트 선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 이 국채 금리 또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부양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혼조가 되면서 약간 좀 박스권에서 조금 밀리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기준에 의거한 타점에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리셔서 또 매수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장 모습입니다. 상당히 변동성이 큽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준에 의거한 또 리스크 관리 매수 전략 특히나 신경 써서 매매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 그러면 오늘 어떠한 또 섹터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화폐, 이 금융 자동화 기기 관련 섹터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이 뉴욕 타임스에서 주최한 이 딜브 컨퍼런스에서 참석을 해서 이 최근 급등하는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 이 경고를 하였습니다. 한편 또 미국 연준에서 준비 중인 이 자체 디지털 화폐에 대한 기대감을 또 보여주었는데요. 옐런 장관은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 공격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또 언급을 했고요. 또 연준이 이야기하는 소위 디지털 달러는 더 빠르고 안전하고 저렴한 결제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또 밝혔습니다. 또한 이 한국은행은 금일 임시국회 업무 현황 보고에서 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 기반 기술을 점검하는 등 이 지급결제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하락을 했고, 반대로 이 화폐, 금융 자동화 기기 섹터들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젯밤 이 뉴욕 증시에서 이 미국의 이 경제 활동, 이 재계와 관련된 이 수혜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뉴욕 증시에서 여행, 항공, 이 카지노 테마들이 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금일 이 항공주라든가 카지노 여행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 또한 뭐 이전부터 유가가 지금 국제 유가가 또한 어제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아무래도 이 텍사스 한파로 이 지역의 정상화가 생각보다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 속에 이 급등세가 나오면서 이 정유 관련 주들도 금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또 손해보험 관련주들도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보험업종에 대해 이 최근에 이 장기금리 상승 또 이 실손보험, 이 갱신주기 도래 등으로 이 주가 상승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좀 분석을 했습니다. 이 손해보험사들이 2009년 이전에 판매한 이 실손 상품의 이 보험료를 또 최대 19%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일부 이 건사들의 경우 이 보유 실손 계약 중 이 최대 60%가 갱신돼 이 보험료 인상분 반영 시에 이론적 손해율 개선 효과는 5에서 10%에 이른다고 또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이 중장기 관점에서 이 보험 영업손실 축소가 기대되는 이 손해보험 업종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또 이 신한금융투자의 레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또 손해보험 관련주들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또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은 신규 상장주가 두 종목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빅데이터 처리 기반 기술과 또 AI 솔루션을 토대로 이 대용량 영상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이 C랩이 코스닥 시장에 공모가 35,000원으로 내일 또 신규 상장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이 반도체 이 제조 정 공정 중에서 이 노광 공정 장비인 이 반도체 웨이퍼의 MI 장비 제조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최대 주주가 FST인데요. 코스닥에서 내일 확정 공모가 또 21,000원에 신규 상장할 예정이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또 증언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유한양행 코오롱 또 코오롱 글로벌 KC 코트라일 지누스 등의 실적 발표도 또 내일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떠한 종목들이 또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든 센츄리인데요. 금일 오늘 일부 농업 관련주들도 상승을 했고 또 이 국내 이 상장된 중국 기업 테마들 상승 속에 이 골든 센츄리가 금일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키네마스터는 이 매각과 관련해서 약 30곳의 이 원매자가 이 비밀 유지 계약을 맺고 티저 메모를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국내보다 이 해외 전략적 투자자와 또 재무적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네이버 역시 이 키네마스터 인수전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네이버는 이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해서 이 동영상 편집 웹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 블로라는 웹으로 알려진 비모 소프트에 미팅을 제안하며 이 투자 의사를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이 키네마스터가 금일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 키네마스터의 또 최대 주주인 솔본도 금일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전기연구원이 이 고가의 황화 리튬을 사용하지 않고 이 전고체 전지용 이 황화물 고체 전해질을 이 대량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는 기존 대비 고체 전해질 생산 원료비를 15배 이상 낮출 수 있어서 이 전고체 전지 상용화 관건인 낮은 가격과 또 대량 생산 문제를 또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지난해 9월에 이 국책 과제인 리튬 금속 고분자 전지용 전고상 고분자 이 전해질 소지 합성 기술 및 또 상용화 기술 개발의 이 주관 기업인 이 한농화성이 이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을 개발 중인 사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제 곡물 가격 이 급등세가 지속이 되면서 이 사료 테마 섹터인 팜스토리 금일 2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여기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22%대 금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한네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이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이 긍정적인 발언 속에 오늘 이 화폐 금융 자동화 기미 테마 상승 속에 21%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바이오 이전에 나온 소식이었었죠. 이 정부가 이 코로나19 치료제 이 백신 개발 지원 소식 속에 이 경구용 치료제 개발에 대한 이 지속이 부각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도 2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MVH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리서치 아름에서 이 현대차 이 GMP 플랫폼에 이 배터리 모듈 팩을 공급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지난해 9월 신규 설립한 MVH 배터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 현대차 이 GMP 플랫폼에 이 배터리 이 모듈 팩을 납품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현대모비스와 이 현대차가 설계한 이 배터리 모듈 팩을 이 조립하는 공정을 맡아서 연간 이 10만 대 분량의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아울러 또 제네시스 5중에 탑재되는 MVH 관련 부품 전량 수주로 이 현대차 그룹과 동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이 되면서 금일 또 19%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로스웰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의 상승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로스웰 18%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썰본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 키넷마스터의 매각 흑행 기대감 속에 금일 17%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화폐 이 금융 자동화기기 테마 섹터인 로지시스도 금일 15%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마찬가지로 K사인 이 디지털 화폐에 관련된 긍정적인 발언 속에 이 자회사인 SC테크원과 이 암호화폐 지갑을 개발한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금일 15%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상승했었죠. 미국 블루오리진의 이 차세대 로켓 엔진 이 프로젝트 참여를 했다는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도 1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었고요. 서울 옥션 상승했던 종목이었었죠. 금일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온라인 경매수가 2020년 25회에서 올해 최소 40회 또 오프라인은 7회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또 자회사 연결 분리로 이 판관비 수준도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또 실수요에 근거한 이 주택 매매와 리모델링이 필수시 되는 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 홈테리어는 물론이고 이 대체 투자의 기능을 갖춘 이 미술품이 또 각광을 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금일 1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포스코 강판, 강벽 요즘 최근에 들어서 이 강판 가격의 강세 그리고 또 전기차 부품 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또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화승 R&A 어제 나온 소식이었었죠. 이 대만의 폭스콘이 연내에 이 전기차를 생산한다고 발표한 소식 속에 애플카 이 합작사로 부각이 되면서 금일도 1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바이오 오늘 국제 곡물 가격 급등세 농업 테마인 인바이오도 1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서울식품 쿠팡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또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1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조동화원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이 후쿠시마 생선에서 기준치 5배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라는 소식 속에 이 양식 어류의 사료를 제조하고 판매한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금일 9%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화폐 금융자동화 기기 테마인 KCT 9%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관광개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기회복 기대감 속에 금일 여행 이 카지노 테마 상승을 하면서 롯데관광개발도 또 9%대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에서는 또 일부 이 전력설비 테마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선도전기가 시간에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강명전기가 7%대, 또 세명전기가 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엔지캠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우선주 약 30여만 주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6%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보톡스 합의로 약 3천억 원을 챙긴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5%대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작년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76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17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또 125%가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시간에서 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K&W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K&W 메터리얼스의 이 종류주 50만 주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공시 속에 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KCTC 장중에 지난해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4,8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9% 넘게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2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보통주 한 주당 이 50원의 또 현금 배당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도 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바이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정부의 이 코로나19 치료제 이 백신 개발 지원 소식 속에 이 경구용 치료제 개발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소식에 오늘 정규장에서 2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시간에서도 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원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증권 발행 결과 및 또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이 취득 결정과 관련된 정정 공시가 나오면서 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대창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지난해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9,3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2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또 66%대 증가한 모습을 발표하면서 시간에서 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택 같은 경우에도 장마감 이후에 지난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1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8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보통주 또 종류 주식 한 주당 이 320원의 현금 배당 결정 공시가 나왔고요. 이 400억 원 규모의 또 신규 시설 투자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2%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2월 23일 시장을 한번 마감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요새 시장의 장중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많이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 말고는 또 상당히 또 지지부진한 그런 시장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항상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 그리고 또 이 심리적인 이 안정감 그리고 멘탈을 항상 중요시 여기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예상이 되겠고요.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좀 종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는데 주말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또 시간이 된다면 소통할 수 있는 라이브 채팅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 매매하는데 또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이 멘탈에도 좋은지 이러한 간략한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이 간략한
이러한 자료를 한번 영상을 녹화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하루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제 일교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